인사청문 전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오늘 의원총회를 했다는데요. 그 결과를 좀 들어보죠.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입니다.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쉬운 거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케이이신 거죠?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. 예. 우리 당 청문위원들 중에서는요. 예. 그분 시력 검사 관련된 병역 이 의혹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. 예. 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경제 관료하면서 4대강 정책에 관여했고 또 복지 확대 제동 걸었던 전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좀 있다.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. 예. 그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컸어요. 그래서 네. 그동안의 업무 능력을 볼 때 알겠습니다.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죠.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청문보고서 채택한다. 어떤 조건이죠?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.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당 간사께서 지금 그 부인이 두 번째 채용되는 과정에서 예.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. 공립 학교고요. 그래서 예. 그 토익 성적에 대한 그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를 하면서 예. 검찰 고발을 상임위원 차원에서 하자. 그렇게 하면은 자유한국당도 참여를 해서 청문 보고서의 채택에 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중재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. 예. 그걸 무작정 끌 수는 없겠지만 시도는 해봐야죠, 내일까지는. 그 중재안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. 하지만 네. 이건 범죄 혐의라고까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은 무고죄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곤란하다.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그 부분도요, 약간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니까 노력하고 있는 건데, 네. 사실 시민단체에 의해서 이미 고발이 됐고요. 수사를 예. 안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됐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예.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도 같이 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정무적인 판단이 요하는 부분인데요. 예. 하여튼 오늘 밤 내일 아침까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잘 절충이 되면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지겠네요. 김상조 후보자 경우는. 네. 그 다음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제 지금도 인사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죠. 네네. 여기 대해서는 일단 오늘 밤 끝나봐야 결론이 납니까? 어떻게 됩니까? 끝나봐야지 이제 청문위원들하고 당 원내지도부가 이제 상의를 해봐야 되겠죠. 내일 아침에나요. 네. 그런데 현재까지 그 당 안에서 나오는 입장은 예. 우선 이 임명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. 아시겠지만 13개월 임기가 남은 분을 국회 예. 추천목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요. 예. 13개월 후에는 다른 분들이 다시 소장으로 지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예. 되면은 예. 헌재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거고 예. 또 사실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박한철 소장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분을 지명하게 되면은 6년 임기를 보장하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이치에 맞는 건데 그렇게 네. 하지 않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또 통진상 해상 같은 문제라든지 재판관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소수 의견을 낼 수 있으나 헌재 소장의 경우는 너무 편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 네. 또 5.18 관련 판결도 5월 단체들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지만 예. 5.18이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. 네. 그러나 네. 이런 것들이 인준 표결 자체를 못하게 할 만한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네. 당 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예.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보고 입장을 정할 겁니다. 네. 인준 표결까지는 가서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당론 투표를 할지 자유 투표를 할지 이것도 아직은 미정이군요. 물론이죠. 그러나 인사는 보통 당론 투표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. 이 절차에 응한다고 해서 꼭 인준한 투표에서 찬성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거든요. 알겠습니다. 때문에 예. 자, 문제는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?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게 맞습니다. 이유는요?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그 부분이 있지만 사실 이분이
그 이화여고 재단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이제 자신의 딸과 나머지 식구들이 한 달 간격으로 그 전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예.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였는지를 몰랐다고 하는 해명을 했잖아요. 처음에는 이제 친척 명의라고 하는 남편의 해명이 있었고, 그랬죠. 예. 이분이 귀국을 하면서 사실 누군지를 잘 몰랐다, 선배의 추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예. 사실 이 해명이 잘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예. 여기가 이화외고의 외국인 선생님들 숙소잖아요. 예. 그리고 이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위장 전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화외고를 입학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예. 그렇다면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느냐. 그것은 네.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. 네. 라고 보는 것이고요. 예. 그렇다면은 그 이외에도 이제 거제도 땅 부분, 투기 문제 이런 문제. 봉천동 어머니 그 건물 재건축 문제 이런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같이 제기되고 있고, 알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이분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량이 출중하다라고 봤다면은 그 부분도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, 예. 청문위원들의 의견은 그렇지는 않다. 능력부도. 라면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. 채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요. 근데 예. 위안부 할머님들이 이분 장관 시켜야 됩니다. 지지선언하시고 여성단체도 지지선언하고 이런 건 조금 부담되지 않으세요? 그건 뭐 정당이니까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는 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는데요. 그런 것들이 당의 결정을 바꿔놓는다거나 그렇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. 네.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. 그거죠? 그렇게 봐야죠. 그러면 채택이 안 돼도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만약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? 글쎄 그렇게 안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죠. 왜냐하면은 국민의당이 사실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. 예. 사실상 말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사실 협조를 해주는 걸 당연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건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그렇게 안 하리라 기대하면서 일단 네네.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. 여기까지 말씀 듣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.